깜도 안 되는 문재인을 대통령 자리에 꾸역꾸역 앉히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가 실형이 확정돼 깜빵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이 또 무산됐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을 다해 축하를 전합니다. 프랑스 파리행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이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역시 지은 죄가 있어서 급하게 도피를 하는 듯 보였는데 이러한 짐작이 기정사실화됐다고 해야 할까요? 송영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검찰은 영길이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영길이는 무사히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을 것인지, 영길이가 가야 할 곳은 파리가 아니라 감방인 것인지 잠시 후 짚어봅니다. 대통령실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규모 경제 협력에 그치지 않고 테슬라의 한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드러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나라 경사인데 테슬라까지 더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외교 천재이자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한평생 검사 생활만 했던 분이 나라 운영을 어찌 이리 잘할까요?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려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위를 돌연 취소한 배경이 무엇인지 일본 매체에 의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유력지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전한 무함마드 왕세자의 방일 취소 배경, 잠시 후 전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66만 9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범죄를 저지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부를 향한 큰 비난이 일었었죠. 해당 비난은 김경수를 감옥에서 살게 한 데 대한 비난이 아니라 2년이라는 형이 너무 짧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공감 그리고 비공감을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시골 동네 이장 선거에서도 하면 안 되는 짓인데 김경수는 간땡이가 부은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것인지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조작질을 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 조작 사건이자 국격을 훼손시킨 범죄인데 고작 징역 2년이라니요. 20년을 때려도 모자랄 판인데 김경수는 2년밖에 선고받지 않았으니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일만도하죠. 이러한 김경수에 대해 법무부가 어제 가석방 심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가석방 부적격, 김경수는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할 수 없다입니다. 김경수는 지난 9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김경수는 가석방 심사 자체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참 불쾌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바람이 더 있다면요. 김경수가 형을 마치고 나오기 전에 바둑이 김경수의 주인님 문재인이 깜빵에 입소해서 김경수가 문재인의 깜빵 동기가 되는 그 찬란한 영광을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에겐 더러운 영광이겠지만 김경수에겐 찬란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이분도 곧 있으면 감방에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인이십니다. 제가 지난 뉴스에서 송영길이 내달 1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은 죄가 있어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딱 들어맞은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예측은 틀렸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관련한 사건이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를 줄 알았는데 송영길이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이미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송영길은 빵원을 받아먹었는지 얼마를 받아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재명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기꺼이 내어주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겨뤄 낙선했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송영길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22일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재차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영길이가 대체 어떤 짓을 했다는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비위를 저지르고 돌아가신 박원순 때문에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송영길은 선거 유세를 하면서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 7,584억 원이 증가했다는 이미지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당시 페이스북에 첨부된 이미지에는 속빈 강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시장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 7,584억 원 증가라는 글귀가 적혔습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2021년 서울시 결산 재무제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을 알면 알수록 송영길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크게 보면 부채 관련인 건 맞는데 1년치 부채 규모를 8개월이라고 명기한 게 허위 사실로 판단돼 당시 국민의힘은 송영길을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이 선거가 끝난 직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직후엔 이 고발건은 여야 합의로 취하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례적이게도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버렸습니다. 송영길 입장에서는 내가 오세훈 좀 날려보겠다고 헛소리를 짓거려서 범죄자가 될 뻔했는데 합의가 돼서 참 다행이다 했을 텐데 검찰의 송치가 됐다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이 밝힌 파리 출국일은 12월 1일입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송영길의 출국 날인 1일까지 송영길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다음 주 내로 결론이 지어진다는 얘기인데 송영길은 과연 프랑스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김경수의 가석방 부적격과 송영길의 검찰 송치, 이 기쁜 소식들에 이어 더 기쁜 소식 이어서 전합니다.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이름을 빈살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빈살만은 사우디 왕세자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무함마드 왕세자라고 칭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빈살만은 사우디 왕세자의 성이 아닙니다. 빈살만은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무함마드가 이름인데요. 더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살만은 왕세자 아버지의 이름이고 빈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빈살만은 살만의 아들이라는 이미지 단독으로 쓰일 경우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표기할 때 기사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윤 대통령으로 성만 표기하죠. 여러분이 저를 들레라는 이름은 생략하고 민앵커라고 불러주시든 말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의 경우에도 무함마드 빈살만으로 전체 이름을 먼저 표기하고 그 후엔 무함마드라고 표기하는 게 적절합니다. 영어식으로 빈살만을 성으로 착각하면 안 되기에 무함마드 왕세자라고 칭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소식 전합니다. 지난 17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만나고 돌아갔죠. 무함마드 왕세자는 한국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가 담긴 전보를 보낼 정도로 한국 방문을 흡족해 했는데 수출과 투자 유치 등 경제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한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우디와 최소 290억 불 26건의 MOU를 체결했고 이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우디의 실현 의지도 강하다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CEO가 화상 면담을 통해 테슬라의 아시아 기가 팩토리, 즉 전기차 생산 시설 건설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최 수석은 적절한 시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특수 효과도 모자라 테슬라 CEO와의 화상 면담까지 경제 이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민생 거리면서 실제로는 지 배대지만 채우고 있는 이재명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민생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서울 용산 성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우디는 8개 중점 협력국 중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만 공동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이번에 양국 중 우리를 먼저 방문해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는 8개 중점 협력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공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국 중에서 우리를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최소 5천억 불 규모로 추정되는 네옴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성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26개의 MOU 계약 사업 추진 상황을 한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사우디 측과 공동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와 최소 290억 불, 총 26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우디 측의 실행 의지도 강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와 윤 대통령 간 공식 회담으로 특별한 정상경제 외교 성과를 거뒀음을 강조한 최 수석은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가 사우디 국가전략인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 8개국을 넘어서는 핵심 협력 관계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수석은 또 일론 머스크 CEO와의 화상 면담 결과를 전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최 수석은 기가팩토리와 관련해 테슬라가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이고 우리는 대통령을 포함해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머스크 CEO와 정상외교 노력을 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기업에서 생각하기에 좀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탄 없이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도 국가와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Yeah, I'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the generous offer, and this means a lot, and we're giving it very careful consideration. I think Korea is one of the top choices for us. 30분간 이뤄진 윤 대통령과 테슬라 CEO와의 화상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고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조만간 겹경사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는데요. 이런 가운데 무함마드 왕세자가 일본 방문을 돌연 취소한 건 왕세자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외신은 바로 일본 매체입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일본 순방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카타르에서 열린 2022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했죠.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0일에서 21일 일본을 방문하려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입국 이틀 전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한 배경을 전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한국과 태국을 거쳐 일본을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670조 원 규모 네옴시티 건설을 주도하는 사우디 왕세자는 갑작스럽게 방문 계획을 취소했고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물론 사우디 정부와 일본 재계 관계자들의 만남도 무산된 데다가 무함마드 왕세자는 일본 대신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사우디 정부 관계자 중에는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진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며 왕세자 본인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2018년 사우디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 살해 사건에 연루돼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던 왕세자가 영향력을 되찾게 되면서 거침없이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 필요한 인물과 만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손에 거머쥔 만큼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일정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바꿔 말하자면 한국을 먼저 방문한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만으로도 내 투자가 아깝지 않겠다.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내가 바라는 모든 분야를 다 충족해 줄 텐데 일본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있나? 라고 왕세자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인들과 그만큼 소통이 아주 잘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가 무함마드 왕세자가 한국 그룹 가수인 BTS의 열혈 팬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구하기 힘든 BTS 한정판 앨범을 어렵게 구해 선물했으니 무함마드 왕세자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기업인들을 만났으니 일이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파 단체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분향소 설치 후 영정 앞에서 거수 경례를 하며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연희동 자택에서 서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대통령의 유해는 여전히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대통령은 실형을 받았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데요. 전 대통령 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근무했던 군시설 지역 중심으로 안장할 곳을 몇 군데 알아보고 있지만 땅 소유주와 제대로 접촉이 안 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 회고록에서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 100골루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쓴 바 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군 주둔지인 전방 고지에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이나 관할 지자체 그리고 필요시에는 군부대 또는 산림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원했던 곳에서 안장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